우리가 수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이야기할 때 수면의 양, 그렇게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 모두 다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면 이야기, 수면 시간은 몇 시간 잤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수면 시간과 더불어서 수면의 질, 언제 잤는지, 수면의 주기와 자는 동안의 수면의 구조가 어떠한지, 이 모든 면이 고려되었을 때 우리 건강한 수면, 숙면이 되겠죠. 웰 슬리핑이 되겠고, 이 웰 슬리핑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수면 주기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저녁에 대해서 어두워지면은 신체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해서 졸리게 되겠죠. 졸리게 되면은, 자게 되면은 장 운동이 억제가 되고, 또 자는 동안은 소변이 생성이 또 적어져서 또 새벽에 되면은 체온이 또 조금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밤에 수면을 취하게 되다가 해가 뜨면은 우리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고 혈압도 조금 올라가고 다시 신체 대사가 살아나게 돼서 각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장 운동이 시작하게 되고 각성이 높아지고 또 집중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활동 상태가 각성이 변화가 되어서 낮 동안 활동을 하게 되고, 저녁이 되게 되면은 다시 또 졸리게 되는 이런 각성 수면 주기가 매일 반복이 되는데, 수면의 질은 이런 수면이 어두울 때 자야 되는 이런 주기가 규칙적으로 될 때 건강한 수면이 되겠습니다. 이 주기가 깨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낮 동안에 근무하지 않고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 간호사분들이나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야간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밤에 자지 못하고 근무하게 되어서 수면 각성 주기가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면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건강한 숙면을 보면은 우리 자는 동안에 일정한 수면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잠들게 되면은 얕은 잠에서 깊은 잠, 얕은 잠, 꿈꾸는 잠, 이런 사이클이 야간에 약 4회에서 5회 이렇게 되풀이 되는데, 잠이 들고 초기에는 깊은 수면이 많아지게 되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꿈꾸는 잠인데, 꿈꾸는 잠은 새벽에 많아지게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꿈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수면 구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수면은 어떤 것이냐? 여기 보시면은 불면증 환자의 수면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침대에 누워도 잠이 들지 않고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게 되고, 깊은 수면이 되지 않고 또 얕은 수면으로 있다가 또 깨게 되고, 또 꿈꾸는 잠도 새벽에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면 밤새도록 너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면 구조가 좋지 못한 경우에서도 이렇게 수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잠을 못 잔다고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잠이 들다가 깨다가 들다가 깨다가 이렇게 잠이 자꾸 분절이 생기는 구조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수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면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네 가지 큰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쉽게 생기고, 또 다른 질환, 만성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등의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 잠을 잘 못하면은 노화가 촉진됩니다. 우리 그전날 못 자면은 우리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신체에 나쁜 영향을 보이는데,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통계 자료는 우리 한국인의 사망률의 빈도순인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 암이 1위가 되겠고, 그 외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 뭐 여러 가지 질환인데, 이렇게 붉게 표시된 부분은 모두 다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을 너무 많은 경우에서 이런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어서 숙면이 건강에 더욱더 밀접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고속도로나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은 졸음운전 경고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코 고른 분들이 졸음운전이 많은데, 그런 교통사고 유병률을 조사해 보니까 코를 골지 않는 분보다 코를 고른 분들이 약 한 4-5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졸음운전 위험에서는 수면장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트럭 운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수면 검사를 하고 트럭 운전, 상업적인 운전 라이센스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까지 규제는 하지 않고 있지만, 하여튼 이 운전하시는 분들,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졸음운전은 더 위험하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암 환자들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한 110만 명 정도의 암 환자분들을 수면 시간과 우리 사망 위험도 장수하는 그 수치를 비교를 해보니까 수면 시간이 너무 작은 경우에 혹은 수면 시간이 너무 많은 경우에서도 이 사망 위험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면, 여기서 보시면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취하는 수면에 비해서 잠을 너무 적게 주무시는 분과 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에서는 오히려 사망 위험도도 더 높아서 우리 암 환자분들에서도 수면이 중요한 그런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에 신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혈관 건강, 심장 건강에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하루에 6시간 이하 혹은 8시간 이상 잠을 자게 되면은 7시간에서 9시간 수면을 취한 분에 비해서 혈관에 대한 경화증, 동맥경화증 위험이 약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논문을 기사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너무 적게 자도 혹은 너무 많이 자도 혈관 건강, 심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 있죠. 이 기사는 참 재밌는 기사인데,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면 뇌 속에 치매 유발 물질이 증가한다. 잠이 보여 여기다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잠을 자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뇌가 굉장히 맑아지고 아주 개운하게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찌푸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자는 동안에 우리가 기능 중에 하나가 낮에 동안에 쌓였던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폐물 중에 하나가 우리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자는 동안에 우리 혈관 옆으로 빠져나와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물질이 뇌에서 쌓이게 되어서 이 쌓인 물질이 뇌의 퇴화를 촉진시켜서 그 치매,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치매의 그런 원인을 조사할 때 수면이 꼭 필요한 검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높아진다는 그런 자료가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뉴스 기사가 나왔는 것을 캡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이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서 수면 장애는 굉장히 흔하죠. 우리 불안해서 혹은 걱정이 많아서 긴장이 높아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고, 산모분들은 몸이 이렇게 불어나서 그 기도에도 이렇게 좀 체중이 증가하고 부종이랄까 붓기가 있어 호흡이 좁아지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이 빈도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면증을 동반한 산모는 여기 보시면은 미숙아 위험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도 이렇게 미숙아나 조산의 출산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저희 동산병원 수면센터에서는 우리 보건소와 연계해서 산모 건강을 위해서 같이 조사하고
한번 그 위험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신했을 때 그 태아의 건강,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수면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렇게 앞에 살펴봤듯이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속시킬 수 있는데, 잘 자는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 있고 건강하면 의욕적이다. 그래서 웰빙은 그 바탕에 웰 슬리핑, 숙면이 기초가 되어야 웰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잘 자는 중에서 시간은 우리가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권장 수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대구 지역 학생들이 수면과 학업 성적과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 700명 고등학생들 수면 시간하고 학업 성적과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수면 시간이 약 한 5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인접 국가들보다 훨씬 적게 자고 있고, 약 한 25%, 7%에서는 잠 잘 못 자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고, 학업 성적과 수면의 질은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수면을 질이 더 좋은 게로 나와 있었고, 방과 후에 그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그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업 성적과 수면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외국에서는 우리 그 영교시 수업이랄까, 일찍 학교 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충분히 아침에 잠을 자고 학교에 오는 것이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 집중을 높이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하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참 이 성장하는 청소년기의 수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